아니,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가버리시는 건데요.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도 더운데 같이 들어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두세 시간 일찍 간 것도 아니고 말이다. 내 엄마는 폭염 때문에 쓰러질 뻔했다고.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부모님이랑 돌아오면 유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너도 우리랑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분명 주말에 만나기로 한 약속도 한참 전에 잡았잖아요. 그 30분 일찍 들여보내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야.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한 거야. 아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한다고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유정이한테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엄마 아빠도 며느리 입장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 정도 배려는 해주셔야죠.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그게 내 마누라를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내가 세게 욕먹이는 짓인 걸 모르는 거냐? 내가 그렇게 우리를 놓고 올라가 버렸으면 유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냐? 배려해줘서 고맙다고라도 할 것 같냐?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아실 텐데요.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던 것 같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이제 더는 애쓰지 않으련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아버지 박정진 씨와 68세 어머니 이진숙 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별것 아닌 일이라며 따져 묻지만 그 별것 아닌 일에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부모 마음은 자식이 커서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다. 이진숙 씨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아들은 자신이 준 상처의 무게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똑같이 자신을 몰라주는 날이 오면 그제야 깨닫겠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말입니다. 박정진 씨와 이진숙 씨는 그 아들을 시골에서 농사일과 장사를 병행하며 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손에 흙을 묻히고 새벽마다 시장으로 달려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줬습니다. 비록 대단히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습니다. 정호야, 너희 큰아버지 입원하셨잖아. 큰아버지가 왜요? 위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 아빠랑 같이 서울 갈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점심때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너희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바쁘니? 어머니의 말에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난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주말이라. 어디 가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늘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뒤 간다는데 갑작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다소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오시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쯤엔 알려주셔야죠. 아, 그러니. 어머니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누가 들으면 자신들이 수시로 아들 집을 찾아가 괴롭히는 부모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집에 간 건 손주가 태어났을 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던 건데 먼 곳에 살다 보니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못 본 적이 덜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아들은 짧게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묵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잠시 들러 얼굴을 보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언제 와도 반가운 존재였기에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 그날 저녁 친하게 지내던 이웃 동생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암만 자식이라도 못 보고 살아요. 이틀 뒤 간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주일이나 시간을 둬야 약속을 잡아. 우리 때야 나 지금 간다 했지만 요즘 애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지. 그래서 이틀 전에 말한 건데 자식 만나러 가는 일에 일주일 전에 약속 잡아야 한다는 게 나는 좀 적응이 안 돼. 언니, 자식 내리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괜히 서운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자식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부모인데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 싶어. 에이, 그러다 언니 속만 문드러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이웃 동생의 말에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딘가 허전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던데 이 씨의 아들은 그런 것은 아니니 크게 불평할 일도 아닌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못 뵌 것도 좀 그렇고요.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되지. 너희가 올 거니? 아니요. 엄마가 아빠 모시고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다네. 아빠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 이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섭섭했던 것이 아들의 한마디에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어머, 오전에 비가 엄청 온다는데요. 나도 뉴스 봤어.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 갈 준비를 마쳤는데 곧 비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언제 아들 얼굴 볼지 모르는데. 이 씨가 아쉬워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비 안 와? 지금은 안 오네요. 그러면 조금 일찍 출발할까? 그러는 게 좋겠네요. 비 오기 시작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차도 막히겠죠. 늦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낫죠. 11시에 만나기로 했고 아들 집까지 차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늦지 않기 위해 1시간 일찍 출발하기로 했죠. 그렇게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쏟아진다는 비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웠지만 잠잠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30분이면 도착하겠네. 그럼 10시도 안 되네.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나 봐요. 그러게, 당신이 정우한테 전화 좀 해봐. 좀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리고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죠? 전화 안 받는데 새아기한테 해볼까? 그래, 안 받으면 그냥 둬. 좀 일찍 도착하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뭐. 너무 재촉하는 것 같잖아.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금 뒤에 이 씨와 남편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0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이 앞에 마트 있던데 거기서 과일이라도 좀 사고 주변 산책 좀 하면 1시간 금방이지. 이 씨는 남편과 함께 마트에 들러 제철 과일 상자 하나를 사서 차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사서 아파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아이고, 푹푹 찐다. 날씨 정말 더워.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날씨는 무척 흐렸고 습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손에 든 음료 캔도 미지근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왜 전화가 없어? 안 오네. 아직 10시가 넘었잖아. 주말이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약속 시간을 오후로 잡을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바깥을 서성이다 보니 땀도 나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늘만 찾아 걷고 있는데도 등이 젖을 정도로 땀이 주룩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더워서 쓰러지겠어요. 숨 막혀 죽겠네. 앞에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있자고. 아이, 진작에 그럴걸.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마침 주차장에 있던 이 씨와 남편은 그렇게 아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벌써 오셨어요. 아들은 이 씨와 남편을 보더니 손목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40분이나 일찍 오셨네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더니 벌써 도착해버렸네. 이 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슬슬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들어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아까 한 1시간쯤 전에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아, 배터리가 없나 봐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우리는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차도 하나도 안 막히더라. 이 씨는 웃으며 상황을 설명했고 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씨는 아들이 든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거야? 네. 근데 날씨 진짜 덥네요. 아들은 벌써 흐르기 시작한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엄마도 땀난다. 이 씨는 티셔츠를 펄럭이며 더위를 식히려 애썼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쏟아지면 좀 나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비 많이 온다더니 왜 안 오지?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쓰레기 봉투는 손에 들린 상태였고 세 사람은 주차장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거 얼른 버리고 와. 이 씨의 말에 아들은 봉투를 들고 조금 떨어진 쓰레기 수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열쇠 좀 봐봐. 남편은 이 씨에게 차키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둔 과일 상자를 꺼내려는 듯했습니다. 이 씨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유정이한테 엄마, 아빠 도착했다고 말도 하고요.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씨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묻자 아들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11시 맞춰서 들어오세요. 아직 30분 넘게 남았잖아요. 잘 가려던 남편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남편과 이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주변 좀 돌아다니시다가 아니면 차에서 좀 계세요. 아셨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뒤돌아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멍하니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남편 역시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놈이 뭐라고 한 거야? 11시에 들어오라는데 지금 35분 남았는데 이 더위에 더 기다리라고. 그러게요. 같이 들어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씨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턱 밑으로 땀이 또르르 흘러 떨어졌습니다. 11시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두 사람은 마주친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만 홀랑 들어가 버린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만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줄 알았는데 남편마저 이렇게 화를 내니 이 씨도 정말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단단히 굳은 표정을 보니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찍 온 우리 탓이죠. 그냥 30분 앉아 있다가 들어가요. 말이 돼. 약속 시간이 11시면 30분 정도 일찍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당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아들 집에 들어가는 건데 11시 땡 맞춰서만 들어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아니라 남이 와도 이 날씨에 바깥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가진 않지.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집에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 들어가 버리는 것은 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라고.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 날씨에 차에 있으면 찜통이야. 그냥 집에 가자고.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집에요. 애들 기다릴 텐데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오히려 우리가 안 오길 바라는 것 같구만. 이 씨도 속이 상했지만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들과의 사이가 더 나빠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30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뭐 기분 좋게 애들이랑 밥이나 먹겠어. 그냥 가자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요. 그럼 당신은 30분 기다렸다가 11시에 초인종 누를 거예요. 이 씨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한층 더 상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애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바깥에 세워도 절대 안 그러지. 그렇죠. 절대 안 그러죠. 거봐. 그놈은 딱 그만한 놈인 거야. 뭐 좋다고 가서 같이 밥을 먹어. 처음에는 남편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을 듣다 보니 아들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가요. 이 씨와 남편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한참 땡볕에 있던 차 내부는 절절 끓어올라 마치 찜통 같았습니다. 옷이 온통 땀으로 축축해진 채 두 사람은 조용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고했던 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금세 굵어져 앞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이놈의 비가 좀 일찍 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늦게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언제고 그럴 수 있는 놈이었던 거죠.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섰던 서울 행이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11시가 10분쯤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리 좀 키워봐. 남편이 통화를 하겠다며 손짓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오세요? 11시 넘었는데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요 앞에 계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냥 가셨어요?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데 엄마랑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도 시간 맞춰 들어오라고 홀랑 들어가 버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냉에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주변 산책하고 있으라며. 아니,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일찍 가면 너희 불편할까봐 기다린 거다. 그런데 내가 나와서 봤으면 상식적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소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아빠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셔놓고는 왜 그러세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 잘한 일 같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가 약속 시간을 못 맞춘 건 맞아. 다시 돌아가면.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더 들어봤자 속만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이 씨의 마음처럼 흐리고 눅눅해 보였습니다. 하필이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길이 막혀 2시간 걸릴 거리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서럽고 속상한 길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가 돼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전에 집을 나섰는데 그 사이 시간이 마치 사라져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오니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서울 과일은 사왔네. 과일 상자를 보며 남편이 중얼거리자 이 씨는 그제야 살짝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서울 안 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어요. 이 씨와 남편은 늦은 점심을 함께 해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차차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짬이 나면 오후 내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다시 곱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화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씨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었는데 괜히 화를 냈던 것일까요? 30분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작 30분 때문에 왜 자신들을 밖에 세워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속만 쓰렸습니다.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 아들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아들은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과일을 먹고 있던 이 씨와 남편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들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는 분명 이 씨와 남편이 났던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엄마 아빠 온다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청소해놨는데 왜 가버렸냐. 는 아들의 말에 이 씨와 남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분명 충분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들은 아직도 왜 부모가 서운해하는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일찍 온 건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잖아. 그러면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아들의 말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도 더우니 같이 들어가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우리가 뭐 2~3시간 일찍 간 것도 아니고 내 엄마는 폭염에 쓰러질 뻔했다고. 그럼 어디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계시지.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아들의 적반하장의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들어오면 유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정이가 당황한다고. 내가 우리랑 잠깐이라도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아들은 이번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찍 온 부모를 탓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듯했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 버리시면 유정이한테 제 입장은 어떻게 돼요? 이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요. 그 정도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배려해 주셔야죠. 참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자 남편은 허 웃음을 짓더니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누가 유정이 보고 잘못했다 했니? 내 놈이 문제인 거잖아. 남편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그게 내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유정이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내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유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줄 것 같아. 아들은 남편의 말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들놈이 미우니 며느리까지 미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참, 이런 놈 뭐가 이쁘다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집까지 사줬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치사하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뭐, 치사? 내가 할 말 아니냐? 집 사줄 땐 자주 놀러오라고 알랑방귀를 끼더니 정말 놀러가니까 푸대접을 해. 이 씨는 남편과 아들이 더 크게 싸울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이런 싸움을 보고 있자니 남는 건 서로의 상처뿐인 듯했습니다. 서로 뭐가 서운하네, 내 탓이네, 치사하네 어쩌네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싸움만큼 제 살 파먹는 짓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씨는 한창 씩씩대고 있는 아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는 이만 집에 가봐. 하지만 아들은 이 씨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던 건데 너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당황한 듯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 가지고 무슨 그런 말까지 하세요. 유정이랑 같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남편은 더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이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 그만 집에 가봐라. 그런데 너는 그런 말 하려고 차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니? 이 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은 잘 얘기해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와 부모에게 따지려고 온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자기 할 말이 있을 때는 바로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이 참 희한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건 핑계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모에게 시간을 쓸 여유도 신경도 남겨두지 않았던 아들은 결국 부모가 늘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늘 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와 남편도 평생을 지독한 외사랑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유정이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 온다고 신경 썼는데 아침부터 힘들게 청소했는데 그래 힘들었겠지. 주말 아침부터 청소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 씨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이제 안 간다. 이젠 나도 너무 불편하다. 아들의 말과 태도에 이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아들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자책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저 부모를 업신여긴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 씨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화가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서 썩 나가지 못해.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니,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은 부모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고생한 것만 아까운 듯 보였습니다. 뭘 쫓아내? 내가 약속도 안 하고 막 들어왔잖아.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는 왜 약속도 안 하고 와? 그래, 내가 그랬잖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방문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씨가 옆에서 거들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유정이도 너랑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유정이한테 이제 다시 안 간다고 전해. 청소도 하고 싶을 때 하라고 그러고.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지 입만 뻐끔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그 말과 함께 이 씨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탕하고 닫힌 뒤 이 씨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속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결혼하면 남 된다더니 그 말이 맞아. 아직도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쫄래쫄래 올라간 게 우리 잘못이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네. 다 커서 결혼까지 시켰으면 우리 할 일은 끝난 거잖아. 이제는 알아서 잘 살라고 하고 우리도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냥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멍든 가슴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멍자국이 희미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1시간 일찍 출발했던 것은 다행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이 씨와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품만의 자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씨와 남편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마음에서 독립시켜야 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마음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서로 한 발자국 물러서면 서로를 조금 더 예의를 갖추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허물 없는 사이인 부모와 자식이지만 그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들도 부모를 폭염 속에 방치하지 않았을 테고 이 씨와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씨와 남편은 앞으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오래도록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